안녕하세요, 정 대표입니다. 오늘 요리 강좌는 새우튀김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새우튀김의 맛이 새우 본연의 맛은 아닐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그 업소들이 새우를 직접 사다가 뭐 껍질을 까고 뭐 작업해서 새우를 직접 튀겨서 손님께 내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 다 작업이 되어 있는 그런 새우를 많이 사용하죠. 보통 노밭이라고 불리는 제품을 많이 쓰는데 이런 거예요. 이렇게. 요건 그나마 좀 새우 맛이 좀 나는 좀 비싼 제품이고, 보통 아주 작은 새우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새우 튀김이라고 할 수는 있죠. 물론 새우니까. 하지만 새우 튀김 자체의 어떤 새우의 본연의 맛이 좀 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영상을 잘 보고 배우시면은 여러분 가정에서 진짜 새우 맛이 나는 맛있는 새우튀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새우튀김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좋아하시죠. 여러분이 아시는 그 새우튀김의 맛이 작업이 다 돼 있는, 딱 튀기기만 하면은 아주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원자재, 그런 걸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작업 과정에서, 공장에서 그렇게 처리되는 과정에서 뭐 껍질 까고 살 늘리고 뭐 살을 이렇게 늘리죠. 그래서 노밭이란 말이 길이나 양을 늘리다라는 뜻인데, 그렇게 새우를 좀 이렇게 작은 새우를 좀 크게 보이게 늘어나게 해요. 그렇게 해서 공장에서 만들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노밭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근데 그런 새우를 많이 튀겨서 손님께 내다 보니까 모양도 좋아요. 바삭하고 모양 좋고 씹히는 식감도 괜찮은데 새우 본연의 맛이 안 난다는 겁니다. 물론 새우 본연의 맛이 잘 나는 그런 제품도 있어요. 그럼 좀 비싸죠. 비싸고 사이즈도 크고 손님한테 그냥 저렴하게 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렴한 제품, 원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저렴한 제품을 많이 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새우 맛이 좀 미미한, 이게 새우인가? 모양은 새우니까 그냥 새우로 알고 먹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 잘 따라오면서 배우시면은 여러분 쉽게 새우 사다가 여러분 가정에서 진짜 새우 맛이 진한 아주 맛있는 새우튀김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일단 시작해 볼게요. 오늘 준비한 새우는요, 여러분 이거 냉동이에요. 제가 냉동으로 사다가 녹여놓은 겁니다. 그냥 수돗물, 흐르는 물에 퐁당 담궈서 그냥 녹이시면 돼요. 얼어있는 해산물을 해동을 할 때는 최대한 빨리 해동하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해동하게 되면 육즙도 빠지고 맛이 없어지고 상태도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조금 미지근한 물에 담가서 최대한 빨리 해동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아주 좋습니다. 따뜻한 물에 담가서 몇 분 만에 금방 해동한 겁니다. 새우는 금방 해동이 돼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자연 해동하면 더 좋겠지 싶어서 냉장실에서 하루 두면은 해동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이런 갑각류 같은 이런 해산물들은 공기와 접촉이 되면 굉장히 빨리 변질이 됩니다. 특히 새우 같은 경우는 이 다리 부분부터 굉장히 빨리 까매지기 시작해서 보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연 해동을 시키는 것보다는 그냥 따뜻한 물에서 빨리 해동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오래 안 걸려요. 가을에 대하철에는 대하철이라고 말은 부르는데 사실 여러분 대하 아닙니다. 흰다리 새우죠. 이것도 흰다리 새우예요. 그런 흰다리 새우를 많이 팔 때는 얼리지 않은 생새우가 많이 나오니까 그거 사다 쓰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냉동새우 사다 쓰시면 되는데, 여러분 시장에 가셨을 때 시장 앞에 가판대 얼음 위에 생새우 쫙 널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새우가 나오는 제철 외에는 다 냉동이에요. 냉동 녹여서 쭉 늘어놓은 겁니다. 그거 생새우로 여러분 착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냉동 사다 쓰시는 게 오히려 더 나으실 수 있어요. 보통 냉동새우 사실 때 30미, 40미, 20미, 15미 이렇게 새우 사이즈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 있어요. 박스가 얇고 넓은 도시락 같은 박스에 500g씩 들어 있습니다. 500g의 새우가 만약에 30마리다 그러면 30미라고 부르는 거고요. 40마리 들어있으면 40미라고 부르는 겁니다. 물론 15미나 20미 정도면은 500g 안에 15마리, 20마리 들어있으니까 30마리, 40마리 들어있는 것보다 훨씬 새우가 크겠죠. 여러분 새우 크면 클수록 맛이 괜찮아요. 너무 커버리면 타이거 새우 이렇게 큰 거 그런 것들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건 너무 커서 맛이 너무 없고요. 오히려 한 15미, 20미 정도 아주 새우 거대하고 맛있습니다. 그게 딱 좋아요. 요것은 여러분 시중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냉동 30미 흰다리 새우 해동해 놓은 겁니다. 요걸 가지고 새우튀김을 만들겠습니다. 새우를 튀기려면 일단 껍질을 먼저 까야겠죠. 손질을 먼저 해야 되는데, 자, 새우를 딱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머리 있는 부분 있죠. 여기 막 투구처럼 이렇게 막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먹기 힘들어요. 그리고 눈 부분도 딱딱해지고,
먹는 게 아닙니다. 근데 밑에 머리 바로 밑에 달려있는 발 있잖아요. 가느다란 발. 이 부분은 튀김을 해놓으면 바삭바삭하고 아주 부드럽게 잘 씹히고 과자처럼 잘 씹히고 맛이 좋아요. 이 부분이. 요것을 버리기에는 너무 좀 안타깝죠. 그래서 요걸 살리면서 손질을 합니다. 옛날엔 다 그렇게 했었어요. 옛날에는. 자, 새우를 손질하는 요령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자, 요 꼬리를 잘 보시면은, 이렇게 꼬리를 벌려 보시면은,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요 가운데 부채처럼 이렇게 꼬리가 펴지면 가운데 뾰족한 부분이 나와요. 요거는 그냥 껍질만 있는 게 아니라 속에도 살이 조금 들어 있는데, 요게 기름에 들어가면 뻥 하고 이렇게 부풀면서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요걸 좀 제거를 해 주셔야 돼서 간단합니다. 딱 잡고 요 끝에 뾰족한 부분 있죠. 요것만 딱 잡고 그냥 뚝 비틀어서 끊어 주시면 돼요. 그럼 요것만 딱 떨어집니다. 이게 만약에 살아있는 새우일 경우는 요게 강력한 무기예요. 얘는. 자, 그 다음에 머리를 제거하시는데 머리 위쪽을 이렇게 잡으세요. 잡으시면 내장까지 집히거든요. 내장은 튀길 때 들어가면 기름이 타고 막 튀기니까 내장은 넣지 않습니다. 내장까지 같이 집는다는 느낌으로 머리를 꾹 누르시면서 이렇게 뜯어내세요. 이렇게. 그럼 내장이 떨어지면서 같이 이게 쉽게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자, 물론 이렇게 씻어주시면서 자, 보시면은 이렇게 밑에 다리 부분이 있죠. 다리 부분, 머리 투구 부분, 머리 위에 투구 부분은 날렸지만 밑에 그 다리 부분을 살렸습니다. 이 부분이 맛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살려서 새우튀김을 하시는 게 맛있어요, 여러분. 물론 지저분한 거 싫고 막 깔끔한 게 좋다. 그러면 그냥 뚝 띄시면 돼요. 하지만 그만큼 맛있는 부분을 잃어버리는 거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몸통 껍질을 까야겠죠. 몸통 껍질이 이게 새우 껍질 까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령이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를 새우 몸통 다리 있는 쪽 밑에 딱 대세요. 손을 딱 대시고 엄지 손톱, 엄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쥐어 뜯는 상태, 새우 움직이지 않게 딱 고정해 주시고 딱 쥐어 뜯는다, 꼬집는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훑 뜨시면은 새우 밑에 백가죽 부분을 긁어낸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다리가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다리만 떨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머리서부터 꼬리 쪽으로 다리를 이렇게 손가락 옮겨가면서 다리가 붙어있는 백가죽 부분을 긁어낸다라는 느낌으로 저 뜯듯이 이렇게 훑어냅니다. 밑에 꼬리 쪽 그 껍질 큰 거 하나 붙어 있잖아요. 여기 직전까지 이렇게 훑어내세요. 훑어내신 다음에 훑어내실 때 껍질이 완전히 까지면서 맨살이 새우의 맨살이 손에 느껴질 정도로 깊이 막 이렇게 긁어내듯이 이렇게 긁어내면 잘 떨어져요. 그 다음에 그대로 자, 꼬리를 잘 잡아주시, 꼬리가 떨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꼬리 딱 잘 잡아주신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껍질과 살 사이, 그 사이에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넣으시면서 맨 끝부분 껍질을 이렇게 떼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떼어내시고 껍질을 이렇게 살포시 잡으세요. 이렇게 한 번에 잡으시고 살을 살짝 드러내면은 이렇게 한 번에 벗겨집니다. 한 번에 벗겨질 때 요 앞에 맛있는 요 다리 부분이 붙어 있잖아요. 여기서 다리가 떨어져 버리니까 딱 잡아주시고 똑 떼어주시면 돼요. 완벽하게 까진 겁니다. 새우 튀김용으로 아주 완벽하게 껍질이 까진 거예요. 이 부분을 당연히 꼬리 쪽을 살려야 되니까 꼬리 쪽에 붙어있는 그 마지막 한 마디는 껍질을 벗기시면 안 돼요. 이거 벗겨버리면 새우 꼬리는 무조건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새우의 맛이 있는 요 앞다리 부분도 살렸고요. 몸통도 깨끗하게 금방 벗겼습니다. 자, 한 번 더 제가 빨리 해볼게요. 딱 있으면 먼저 꼬리 쪽에 가운데 침 제거하시고 내장까지 감싸면서 투구를 제거하신 다음에 살짝 헹궈주시고 자, 몸 밑에 손가락을 받치고 엄지손톱을 이용해서 백가죽을 훑어내듯이 조금 강하게 쭉쭉 긁어내면은 됩니다. 마지막 끝에 한 마디 남겨두신 상태에서 꼬리 껍질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탁 잘라주신다 생각하시고 그 상태로 바로 손가락을 넣어서 뚝 분리해 주신 다음에 껍질을 엄지손가락을 전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감싸듯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한 번에 벗겨집니다.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처음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장담컨대 10마리 정도만 해보시면 금방 요령이 붙어요. 어렵지가 않아요. 새우는 굉장히 이런 해산물 다 마찬가지지만 새우는 살이 부드럽고 변질되기 쉽고 온도에도 민감한 재료거든요. 그래서 껍질 깐다고 해서 이 사람 체온으로 너무 오랫동안 쭈물떡거리면은 굉장히 안 좋아요. 원칙적으로 밑에다가 얼음물을 만들어 놓고 손 착 깨가면서 껍질 까는 게 제일 좋지만 뭐 몇 마리 까면서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새우를 까시면은 작업하시면 굉장히 빨리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새우를 뭐 껍질 다 까고 내장 제거해서 흐르는 물에 살짝 씻어가지고 이제 준비해 왔습니다. 먼저 새우의 내장을 제거해야 되는데요. 보통 이 새우들은 다 양식 새우예요. 여러분 자연산 바다에서 나오는 자연산 새우가 아니라 다 양식 새우인데 육지에서 물을 가둬놓고 그 안에서 그 민물에서 기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장에 남아있는 어떤 진흙 같은 뻘 부분이 딱 씹히면은 굉장히 그 식감도 좀 지저분하고 맛도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장을 일단 제거를 하는 게 좋은데, 내장 제거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새우 등 쪽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쑤시개나 뭐 꼬치용 뭐 산적 만드는 쿠시라든가 뭐든 상관없어요. 너무 굵으면 안 되겠죠. 좀 뾰족하고 얇은 걸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이쪽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새우의 그 몸통의 중간에서 위쪽으로, 이거 너무 많이 내려오면 안 되니까 한 3분의 1 미만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옆에서 이렇게 딱 찔러서 관통을 해주세요. 해주시고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새우살을 눌러서 새우살을 찢는다는 느낌으로 이쑤시개를 들어 올려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새우살이 뚝 절단되면 살살 천천히 당기시면 이렇게 지저분한 뻘이 들어있는 부분이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내장이. 어머 나오다만 이렇게 빼시면 돼요. 네, 깨끗하게 나왔네요. 자, 요것을 제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도 뻘 이렇게 제거하겠습니다. 이제 뻘을 제거한 새우를 칼집을 넣어서 좀 벌려주는 작업을 하는데요. 딱 튀길 때 막 꼬부라들죠. 이게 열을 가하면 뭐 삶을 때나 뭐 구울 때도 마찬가지인데, 열이 가해지면 익으면서 이게 새우가 꼬부라지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그 꼬부라지는 힘줄 부분을 절단을 해서 새우를 좀 펴주게 됩니다. 그 과정이 여러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냐면은 칼질하다 실수로 새우가 잘라지기도 하고, 워낙 약하니까 또 너무 깊이 칼집을 넣으면은 튀기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민감하게 작업을 하셔야 돼요. 새우를 딱 놓으시고요. 새우 배 쪽이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칼질을 이렇게 그 새우 몸통과 직각이 되게 이렇게 칼질하지 마시고요. 약간 옆으로 트세요. 약간 옆으로 비스듬히 약간 뭐 40도 정도 하신 다음에 잘 잡으시고, 아주 부드럽게 살짝만 칼집을 넣어야 되는데 너무 또 덜 넣으시면 안 되니까 3분의 1 정도 자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우가 그 익으면서 열을 받으면 이 배 쪽에 있는 힘줄이 이렇게 오그라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 오그라든 힘줄을 군데 잘라주면은 얘가 익어도 이 상태로 쭉 펼쳐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칼집을 넣어주는 겁니다. 살짝 부드럽게 조금씩만 해서 밑에 힘줄만 끊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끊어준 새우를 조심스럽게 요 손가락을 이용해서 살을 꾹꾹꾹 누르면서 등 쪽으로 살짝 구부리면 두둑두둑 하면서 얘가 새우가 펴져요. 힘줄이 끊어지는 거죠. 그렇게 작업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확 잡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새우 터지니까. 이렇게 살짝 살을 터트린다 하면 두둑 소리 나면서 느낌이 와요. 손 끝에서 뭔가 뚝뚝 끊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새우살을 눌러주는 겁니다. 튀김을 만들기 위한 새우가 밑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늘리기 전에 새우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길이 차이가 나버려요. 분명히 같은 사이즈였습니다. 같은 사이즈의 새우인데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이렇게 길어지죠. 이렇게 길이를 늘리는 것을 노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판매되는 튀기기만 하면 되는, 공장에서 다 작업해서 나오는 그런 새우 맛이 빠져버린 그런 냉동 새우들을 노밭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그 새우 작업을 다 끝냈습니다. 이제 튀기기만 하면 되거든요. 연습 조금만 하셔가지고 이렇게 작업하는 것까지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은 진짜 새우 맛이 진한, 진짜 제대로 된 새우튀김을 여러분 가정에서 언제든지 만들어 드실 수가 있어요. 본격적으로 새우튀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믹싱볼 2개 준비해 주세요. 좀 넓은 게 좋습니다. 넓고 좀 깊은 게 가루가 사방으로 날리지도 않고 좀 일하시기 편해요. 오늘 사용할 튀김가루입니다. 저는 곰표 튀김가루를 쓰고 있는데요. 그 제품이 가장 무난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준비된 믹싱볼에 튀김가루를 2군데 담아야 되는데요. 그 2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그 새우에 그 가루를 충분히 발라주기 위해서 하나 준비하고, 하나는 그 튀김 반죽을 만들 겁니다. 먼저 한 군데 담고요. 반죽용도 넉넉하게 먼저 반죽을 좀 먼저 만들 건데요. 반죽은 여러분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 맛있는 튀김, 바삭한 튀김을 만들기 위해서 반죽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죽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것은 사실 힘들어요. 힘든다기보다는 어떻게 반죽을 하든 뭐 어떻게 물을 얼마큼 넣든 간에 처음에는 묽게 만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되직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가루 입자가 물에 불고 숙성이 되면서 점점 되져요. 튀김을 시작할 때 딱 정확하게 아주 좋은 비율로 딱 맞춰놨어도 이렇게 튀김을 하다 보면 반죽이 점점 되져요. 또 재료에 발라놓은 그 가루가 막 떨어지면서 더
가루가 양이 늘어나니까 점점 더 돼지기 때문에 그 비율 자체는 크게 여러분 정확하게 하는 것은 어차피 힘드니까 무의미하고요. 일단 처음 튀김을 시작하실 때 가장 그 무난한 방법은 이 튀김가루의 양과 비슷한 양, 같은 양의 물을 먼저 넣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이렇게 저어봤을 때 너무 좀 된 것 같다. 하나 딱 튀겨보니까 너무 된 것 같아. 그럼 물을 좀 더 넣으시고, 너무 묽어. 이럴 때는 가루를 조금만 더 넣어가면서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딱 좋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튀김옷 형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것은 연습이 좀 몇 번 필요해요, 여러분. 연습이 좀 필요한 거라서 어떻게 딱 부러지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가루 몇 그램에 물 몇 cc. 뭐 이거는 사실 여러분 무의미해요.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몇 번만 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반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반죽을 좀 묽게 하는 편이에요. 튀김 반죽이 좀 묽으면 묽을수록 좀 더 바삭하고 얇고 바삭함이 더 오래가는 맛있는 튀김이 되긴 하는데, 한 가지 문제점은 반죽이 묽으면 묽을수록 튀기는 게 좀 어려워요. 또 여러분이 두 번째로 궁금해 하시는 거, 기름 온도가 어때야 되느냐, 뭐 다 아시죠? 뭐 네이버 검색해봐도 잘 나옵니다. 뭐 170도, 180도가 좋다, 170도가 좋다, 뭐 말들 많은데, 가정에서 해 드시는 거니까 그 온도에 너무 민감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반죽을 딱 떨어뜨려 봐서 반죽이 막 기름에 닿자마자 확 지글지글 막 바로 끓기 시작하면 온도가 너무 좀 센 거고, 얘가 밑에 가라앉아서 바닥에 살짝 닿은 다음에 좀 올라오는 시간이 뭐 3초, 4초 이렇게 걸린다. 그러면 온도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때 불을 좀 더 키워주시고, 반죽을 딱 떨어뜨려 봤을 때 살짝 가라앉으려고 하다가 싹 떠오르면서 튀겨진다, 지글지글. 그러면 그때가 딱 적당한 온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일단 반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할 때는 매장에서는 손으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하는 거 알려드리는 거니까 저도 젓가락을 써 보겠습니다. 튀김용 반죽 만드실 때 거품기 있잖아요. 막 잘 저어지는 거, 그런 걸로 너무 하셔가지고 가루가 완전히 풀어지는 것은 별로 안 좋아요. 튀김은 약간 이 가루가, 덩어리가, 센 가루가 좀 있는 게 여러분 좀 더 바삭한 튀김을 만드시는데 유리합니다. 그냥 주르르 흘러내리죠. 약간 묽은 상태가 여러분 튀김하시기 좋아요. 준비된 새우를 튀김 가루 위에 올리고요. 새우가 망가지지 않도록 살살 저어가면서 가루를 충분히 잘 발라줍니다. 이 가루를 좀 많이, 넉넉히 많이 발라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센 가루가 씹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여러분. 튀겨지면서 충분히 다 익어요. 익으면서 바삭바삭하게 맛있게 되니까 이 가루를 많이 바르는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막 바른 다음에 가루를 막 털거나 이러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충분히 많이 발라주세요. 자, 기름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가라앉다가 싹 올라오죠. 이 정도가 적당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죽만 발라서 새우를 튀겨놓으면 새우 겉이 좀 너무 깨끗하고 밋밋한 경우가 있어요. 좀 딱 보기에 맛있어 보인다라는 느낌은 좀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파슬리 가루를 반죽에다가 조금 섞어주세요. 파슬리 가루를 좀 넣어주시면 좀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자, 온도 좋습니다. 지금이 딱 좋은 것 같네요. 이제 새우를 넣겠습니다. 이 반죽을 손에 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사방에 반죽 안 묻히게 할 수 있어요. 꼬리 쪽에다 반죽을 안 바릅니다. 꼬리는 반죽을 안 바르는 게 이뻐요. 너무 오래 적시지 마시고요. 충분히 적신 다음에 바로 기름에 넣으시는 거예요. 반죽을 너무 안 바르려고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반죽을 좀 떨어내려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훑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튀김이 이쁘게 안 나와요, 여러분. 맛있게 안 나옵니다. 이렇게 반죽이 잠긴 상태였다가 바로 이렇게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야 꽃 핀다 가지고 튀김 겉부분에 꽃도 좀 이렇게 고슬고슬하게 이쁘게 피고 맛있게 나옵니다. 자, 다시 이렇게 딱 반죽을 적신 다음에 바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반죽을 적신 다음에 이렇게 들고서는 뭐 반죽 떨어내지 마세요. 푹 적신 다음에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이고, 꼬부라졌다. 만약에 새우가 넣는 과정에서 좀 많이 서로 붙었다. 그때 지금 떼내려고 만지지 마세요. 아직은 부드럽기 때문에 막 끊어지고 튀김옷이 벗겨져 버리고 아주 엉망진창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튀김옷 겉부분이 완전히 튀기지 않은 상태에서 좀 단단해지거든요. 좀 딱딱해져요. 그때 톡톡 뛰면 잘 떨어져요. 근데 지금 억지로 뛰려고 하시면은 옷을 홀딱 벗어버리니까 그러지 마시고 좀 단단해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뛰시면은 아주 쉽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일식집이나 튀김 전문점에 가면은 튀김 주변에 막 튀김 겉에 막 튀김옷이 바삭바삭하게 눈꽃처럼 많이 묻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위해서 원래 손으로 이렇게 반죽을 이렇게 묻힌 다음에 손으로 막 이렇게 튀겨주는 경우가 많은데 사방에 난리가 나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수저로 이렇게 반죽을 수저로 떠가지고 위에서 조금씩 이렇게 떨어뜨려 주세요. 이렇게 수저로. 이런 방법을 이용하시면 좀 깔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많이 하시죠. 얼마나 튀겨요? 몇 분이나 튀겨요? 그건 당연히
새우의 사이즈, 새우의 두께, 뭐 사용하는 반죽의 어떤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많이 다르죠. 온도라든가 기름 양에 따라서 튀기는 시간이 많이 달라지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튀김이라는 거는 바삭해야죠. 바삭함이 오래 가야 맛있습니다. 딱 튀겨놓고 딱 건져놨는데 처음에 먹을 땐 맛있는데 두 개, 세 개 먹을 때마다 이게 점점 눅눅해지고 나중에 새우가 휘청휘청 춤을 춘다. 눅눅해진 거죠. 그러지 않으려면 방법은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태우세요. 이거 좀 타는 거 아니야 이거? 라고 생각될 정도로 겉을 살짝 태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겉이 약간 탄 새우튀김이 바삭함이 오래 갑니다. 이론적으로 여러분 오래 튀기면 오래 튀길수록 바삭해지는 거예요. 그게 더 오래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겉이 좀 이거 좀 타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살짝 태운다 라는 느낌으로 튀겨주시면은 여러분 만족할 만한 튀김 요리가 나올 겁니다. 새우 향이 기가 막히게 올라옵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은 아까는 지글지글 막 끓으면서 튀겨졌는데 지금은 이제 거품 기포가 많이 이제 좀 덜 나오죠. 아까보다는 이 재료가 갖고 있는 이 튀김옷이 반죽이 갖고 있던 수분이 그만큼 많이 날아가 버리고 이제 많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만큼 더 바삭거리게 이제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새우가 충분히 익은 것 같아도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되고요. 조금 더 튀기셔야 돼요. 자, 타려고 지금 시작합니다. 색깔이 노릇끼리해지면서 진한 부분이 벌써 나오죠. 살짝 이제 색이 진해지면서 좀 과하게 튀겨지잖아요. 이때 건지시면 돼요. 다 됐습니다. 이제 접시에 한번 이쁘게 담아 보겠습니다. 새우튀김이 완성됐습니다. 중간에 작업하는 과정은 좀 있지만 진짜 새우로 진짜 새우 맛이 진한 아주 맛있는 바삭한 튀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만든 새우튀김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당연히 맥주여야죠. 그 튀김이니까 산토리 프리미엄 몰트라는 맥주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맥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놈과 함께 새우튀김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젓가락 준비했는데요. 새우튀김은 또 손으로 먹어야 또 제맛이죠. 자, 튀김옷도 적당하게 잘 묻었습니다. 일단 튀김 반죽 자체가 워낙 묽었기 때문에 튀김옷이 두껍게 묻지를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스는 일본식 덴다시 소스니까 살짝 찍는 게 아니고요. 푹 담궜다가 머리 밑에 있는 작은 다리들, 얇은 다리들 있잖아요. 그 부분이 새우튀김의 백미예요. 시중에 많이 파는 노바시 새우로 만드는 그런 일반적인 새우튀김하고는 여러분 같은 새우튀김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때 맥주 한 모금. 맛있다. 꼬리도 맛있어요. 설명해 드릴 때 꼬리 쪽에는 반죽을 묻히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꼬리가 과자처럼 바삭바삭하거든요. 만약에 꼬리에 반죽을 또 같이 바르면 꼬리 부분이 뭐랄까 좀 질겨요. 바삭바삭 부서지는 게 아니라. 오늘 알려드린 새우튀김 요리법 몇 번 보시면서 조금만 따라 하시고 몇 번 연습해 보시면요, 여러분 언제든지 가정에서 이런 새우맛이 진한 제대로 된 새우튀김 만들어서 가족과 함께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새우튀김 보여드렸고요. 앞으로도 더 가정에서 쉽게 맛있는 요리 만드실 수 있도록 레시피 정리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